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몸을 아는 남자 우리 한진웅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원장님 오늘은요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식 그리고 건강 차에 대한 정보 준비해 오셨다고요. 그동안 너무 겁나는 질환들을 많이 해서 오늘은 좀 부드러운 내용으로 찾아뵀는데요. 네. 요즘같이 겨울에는 이제 체온이 내려가게 되죠. 근데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30% 정도 내려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온이 저하되면 기혈의 순환이 저해가 되고 이것이 외부의 나쁜 기운과 싸우는 능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쉽게 노출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겨울에 음식을 통해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개선시키는 그런 어떠한 음식들이 좋고 그 음식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하긴 뭐 겨울만 되면 다 여기저기 아픈 그런 느낌이 들고 몸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허약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겨울철에 우리가 흔히 겪는 질병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한의학에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은 폐장의 계절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를 저장해야 되는 계절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생활상을 잘 보면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철에는 체력을 비축해서 그 다음 해의 생활을 또 준비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 보면 겨울은 간신비폐신 5장의 신장, 콩팥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원기를 저장하고 비축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철의 계절적인 가장 특징은 두 가지로 보자면 추위와 건조함인데요. 추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면역력도 저하시키고 기혈 순환도 덜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 외부 감염성 질환에 노출이 되는데 거기다가 호흡기는 건조함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독감이라든지 이런 호흡기 질환이 걸리기가 쉽고요.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올라가면서 심혈관 질환 등의 혈관성 질환이 올 수가 있고요. 네. 피부도 건조하게 되니까 피부 건조증이라든지 가려움증, 거기다 뭐 탈모라든지 관절염 등의 이런 증상들이 겨울철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요. 아 정말 겨울에는 더 건강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겨울에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을 조금 나눠서 그 질환에는 어떤 음식이 좋다 이렇게 좀 알려주실까요? 그렇죠. 일단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기침이나 가래 같은 증상의 치료는 물론이고 호흡기 질환에 가장 좋은 음식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를 드시면 좋고요. 우리가 많이 먹는 은행도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은행. 네. 도라지나 은행을 이용한 음식들이 상당히 많아요. 차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은행은 안주로밖에 안 먹어봤어요. 소화력이 좋은 분들은 이렇게 무쳐서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소화력이 좋지 못해서 이것을 다 흡수하지 못하는 분들은 말린 도라지가 있습니다. 그걸 차로 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흡수력이 더 좋아지니까. 은행은 아까 안주로도 많이 먹는다 그랬는데요. 주의해야 될 건 생으로 먹으면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시아노베당체라는 독성 물질이 씨앗 유에는 있거든요. 반드시 가요. 아까 은행을 달달 좀 볶죠. 기름에 볶고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고 밥에 넣어서 영양밥을 해서 드셔도 호흡기 건강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감기에 좋은 음식들을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또 겨울에 고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피부 건조증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그 제품을 발라도 각질이 많이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피부가 건조하다. 그러면서 항상 음식에서 찾는데 거기서 맹점은 뭐냐면 물을 항상 간과한다는 거예요. 건조하면 물, 수분이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무슨 음식을 먹을까 이렇게만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어떻게 하면 많이 섭취할까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수분 섭취를 어떤 습관화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번에는 피부 건강에는 당근이 좋습니다. 당근이죠. 당근이죠. 그렇죠. 당근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A가 피부 건강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을 많이 드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는 것이 피부 건조증에 좋을 듯합니다. 그래요. 저 요즘 물을 조금 안 마셨더니 정말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뭘 발라도 약간 찢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뭐 얼굴이나 피부뿐만이 아니고 사실 두피도 좀 건조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피가 건조해지면 탈모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탈모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있겠죠, 원장님? 탈모를 촉진하는 가속화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두피의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이렇게 지방식이 많으면 이게 더 심해질 수가 있고 건조하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검은 콩이 탈모에 아주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두부라든지 생선 등의 건전한 단백질이 탈모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겨울철 탈모 또 두피 관리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겨울철에 빼놓을 수 없는 질환
질환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설명 주셨던 질환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질환, 혈관 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역시 식습관 중요하죠. 그렇죠. 겨울철에 이제 조직이 수축하고 혈관도 같이 수축하면 혈압이 높아지면서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같은 혈관성 질환이 오기가 쉽습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은 양파가 매우 유명합니다. 그 가수 양파 말고요. 혈액 속에 불필요한 지방과 네.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줘서 예. 혈관 질환에 아주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모기버섯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네. 모기 아니고요. 에이, 왜 그러세요? 모기버섯인데 우리가 짬뽕에 나오는 그 해삼 같은 거. 꼬들꼬들한 예, 예. 참새도 들어가고. 버섯인데요. 네. 이렇게 기름진 중국 음식에 이 역시 그 모기버섯도 혈압을 낮춰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기름진 중국 음식에 이 양파와 모기버섯이 많이 이용되는 걸 보면 이런 이유에서 예전에 그 음식궁합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겨울에 먹으면 좋을 만한 겨울철 질환에 아주 좋은 음식들 이야기를 네. 좀 해봤는데 우리 패널분들도 각자의 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난 겨울에는 이 음식을 좀 신경 써서 먹는다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정훈 노무사님 있으세요? 저 겨울에는 제철 과일 귤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역시. 네, 귤 먹으면 손이 노래지긴 하지만 네, 확실히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네. 최현정 쌤은 겨울철에 어떤 거를 많이 챙기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 특별히 챙기는 게 없어가지고 예. 지금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신 거를 잘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귤 많이 먹는 거 도움 되나요? 어때요? 제가 지난주에 많이 걸으라고 몇 번을 얘기했냐고 화를 냈는데 이 얘기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괜히 겨울에 여름 과일 수박 같은 걸 먹는다든지 절대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제철. 그거는 오랫동안 보관해놨고 뭐 약품 처리를 했다든지 네. 건강에 좋을 리가 별로 없거든요. 저렴하고 그 계절에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네.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물을 마시는데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뜨거운 물을 조금씩 많이 마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찬물을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미지근한 물 마시는 게 좋은지 이게 어때요? 물 마시기가 습관이 안 되면 굉장히 그 여성분들 중에요. 하루에 물 한 잔을 다 안 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필요한 수분은 대부분 음식물에 다 있어요. 밥에도 물이 들어있고 반찬에도 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분 예. 섭취는 되는데 그 이상 필요한 수분 섭취가 항상 모자르면서 이렇게 피부가 찢어진다고 이런 불평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체질에 맞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어나자마자 냉수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런데 소음 체질이나 몸이 찬 분들은 이렇게 하면 설사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차,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차로 해서 따뜻하게 마시건 미지근하게 마시건 제가 제일 권하는 건 상온의 물이 제일 좋습니다. 상온. 그냥 상온에 보관된 물이 좋지 너무 찬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호흡기 질환에 걸리거나 소화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아, 물 많이 마실게요. 그래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 뭐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잖아요. 넘어져서 뭐 뼈마디 다치시는 분들도 많고 때로는 뭐 동사도 사실 또 위험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방을 하는 게 좋을까요? 겨울철에 움직일 때는 항상 그 좀 자세를 낮추고 약간 좀 긴장한 상태에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인들은요, 겨울에 이렇게 조직도 긴장돼 있지만 뼈가 굉장히 약해요. 생각보다 두꺼운 뼈인 이 고관절도 노인들은 주저앉으면서 그러니까요. 골절되는 이거는 거의 사망에 이릅니다. 예, 왜냐하면 노인들의 뼈 안에는 골수가 적색 골수가 아니라 황색 골수라고 지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혈관을 막으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니까 노인분들은 특히나 겨울에 좀 창피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팡이 짚을 나이는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이래서 이제 지팡이를 안 짚고 낙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인분들이 외출을 하실 때는 등산용 스틱을 이용하면 덜 창피하거든요. 가볍죠. 그렇게 예. 해서라도 낙상이 창피한 것보다는 훨씬 주의해야 될 가치니까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지팡이라든지 주의해서 이렇게 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겨울이 되면 또 걱정이 되는 게 겨울에는 네. 정말 꼼지락도 하기 싫어요. 추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먹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럼 네. 늘어가는 건 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 건강도 좀 지키면서 살이 찌지 않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건 없을까요? 그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름철에는
겨울철에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네. 가을, 겨울로 가면서 옷도 두터워지고 그래서 약간 방심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아무래도. 네. 그런데 진화론적 측면에서 보면 예전엔 겨울철엔 먹을 것도 없었고 추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체지방을 늘려서 비축해가는 이런 식으로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성은 남아있고 지금 현대 겨울철에 음식물은 풍부하고 그러니까 자칫 비만해지기가 쉽죠. 예. 이때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식이요법하고 운동인데요. 네. 식이요법은 뭐냐면 GI 지수가 높은 세 가지 백색 가루 있죠. 그 설탕가루, 흰쌀밥, 그다음에 밀가루 이런 것들을 조금 덜 먹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했던 건전한 단백질, 살코기라든지 기름이 적은 단백질과 제철 과일, 여러 가지 채소들을 곁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식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열량의 보양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찌지 않으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운동 습관인데 혹한 게 아까 나갔지만 아까 밖에 나가서 넘어진다든지 미끄러진다든지 골절의 위험이 있으니까 혹한기에는 외출은 좀 삼가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네. 실내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꾸준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루에 30분 이상은 산책이나 가벼운 외출을 통해서 햇빛을 쪼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햇빛을 쪼여야만 피부로 일광량이 비춰져야만 네.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는 반드시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가 햇빛과 만났을 때 체내에서 합성되게 되니까 반드시 지난번에도 꼭 걸으라 그랬잖아요. 네, 네. 30분 이상 걷고 있나요? 네. 네. 잊지 말고 30분 정도 햇볕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 부분만 지켜도 우리 몸이 훨씬 건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겨울철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는 분들에게 건강식을 추천해 주시고 또 마지막 당부의 말씀까지 부탁드릴게요. 아까 수분 섭취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차로 해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몇 가지 차를 제가 이제 네.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생강차가 있는데요. 생강차는 뱃속을 따뜻하게 하죠. 그 체온도 올릴 뿐더러 소화력도 증진시키고 호흡기 건강에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생강차들 많이 드시고요. 귤피차는 겨울에 이제 기가 움츠러들고 뭉치기 쉽잖아요. 근데 귤피가 이기약, 기를 순환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면서 소화력도 좋아지고 우울감 등의 어떤 정서적인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숙이라고 해서 예전에 공자님도 드셨다고 그래요. 배, 도라지, 은행, 생강, 그다음에 대추 이런 것들을 넣고 고아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꿀을 한두 방울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은 겨울철 호흡기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요. 자, 원장님 오늘도 다양한 좋은 말씀 그리고 알짜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그렇습니다. 기대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건강 플러스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저희 이 시간에 함께했던 정보들 놓치지 마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생활에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함께해주신 분들과 인사는 여기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최한정 컨설턴트, 안정훈 노무사 그리고 한준호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변하지 않는 잔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